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렬에 엄청 큰 수를 제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예시로 어떤 행렬에 100제곱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컴퓨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만 엄청 귀찮아 보이죠?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거듭제곱을 큰 수의 거듭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면은 해야 되냐면 바로 대각화라는 걸 해야 돼요. 대각화는 닮음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데 우선은 현재 이 행렬이 2x2니까 정방행렬이면 되는데 2x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A랑 P가 둘 다 2x2짜리 행렬이에요. 이랬을 때 얘가 둘 다 2 곱하기 2짜리 행렬인 거예요. 정방행렬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B라는 또 다른 2 곱하기 2짜리 행렬을 만들 건데 얘도 2 곱하기 2짜리예요.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P랑 A에 대해서 P의 역행렬 곱하기 A 곱하기 P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행렬 다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종합해보면은 B를 A라는 행렬과 P라는 행렬 이 두 개로 새로운 행렬을 만든 거예요. 이 B라는 행렬을. 이랬을 때 결국 A 앞에다가 서로 역함수가 되는 것끼리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곱한 형태인 거죠. 이랬을 때 A랑 B랑 이 두 개의 행렬을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양은 안 닮았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기가 당연히 같을 것이고 어떤 성질이 닮았냐면 성질이 많이 닮아서 닮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 닮음인 이유를 여기서 쓸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디터미넌트 A랑 그리고 B의 행렬식이 같아요. 얘는 증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아까 여기 식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디터미넌트를 B를 구해보면은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곱백 디터미넌트를 구하거나 디터미넌트의 곱셈을 구하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P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리고 A의 디터미넌트 마지막으로 P의 행렬식을 곱해야 돼요. 근데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얘네 둘은 곱해서 I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지운 값은 단위 행렬의 절대값인 행렬식 값인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디터미넌트 A만 남아요. 그래서 행렬식이 같다는 걸 증명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증명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두 가지 성질이 더 있어요. 바로 트레이스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스라는 함수는 이제 행렬에서 나오는 함수인데 식으로 먼저 쓰면은 트레이스의 A나 트레이스의 B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 트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침 또 여기 행렬이 있으니까 이 행렬 예를 들어보면은 저 행렬의 트레이스 값은 그냥 대각 원소의 합이 이 함수의 정의예요. 대각 원소는 여기 두 개니까 물론 당연히 정방 행렬에서만 정의된 함수인데 얘네 둘을 합해서 이 행렬의 트레이스 값은 5가 돼요. 얘는 3 곱하기 3이든 다 정의할 수 있는 함수예요. 이 둘의 트레이스 값이 같다는 거는 디터미넌트 값이 같다는 것만큼이나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성질은 제가 유니타리 행렬의 고유값 증명하면서 성질을 증명하면서 이미 증명했던 바이기도 한데 바로 A의 고유값이랑 그리고 B의 고유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뭐 2x2라고 했으니까 고유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만 n/n이라고 하면은 대수적 중복도를 포함해서 A의 고유값도 n개가 나올 거고 B의 고유값도 같은 걸 포함했기 때문에 n개가 나와요. 근데 이 n개가 정확히 같아요. 이 n개의 원소에 있는 그 배열이 왜 같냐면 그것도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유니타리 고유값 실수인 거 성질 증명하는 거 거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해서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이걸 왜 했냐? 이제 앞으로 현재까지는 이 두 개 행렬 A랑 P로 B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B랑 P로 A를 만들어 볼게요.
이 성질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P를 절곱셈하고 P 인버스를 우곱셈을 하면은 A가 P, B 그리고 P의 역행렬이 돼요. 그럼 지금 여전히 우리는 여기 양 끝에 있는 게 역행렬 관계라는 것만 알면은 가운데 있는 거랑 원래 거랑 닮음이는 소리가 된다는 건 써있기 때문에 여전히 A랑 B는 닮음이에요. 그러면 대각하라는 거 어떻게 하냐? 이미 행렬 A가 주어졌어요. 여기 A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PBP 인버스를 만족하는 P랑 B 중에서 B가 대각행렬인 경우를 찾는 거예요. 참고로 이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B는 무조건 한 개고 P는 뭐 여러 가지 값이 많아요 되게. P는 무수히 많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있어요. 이따가 증명할 거예요. B를 대각원소로 만들 수 있을 때 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랬을 때 B는 A를 대각화하는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행렬은 이런 게 대각행렬이에요. 여기 지금 2x2니까 요번 새로운 예를 들어서 3x3라고 할게요. 그러면 3x3는 대각원소가 여기 이 세 군데잖아요. 여기를 제외한 데가 다 0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다른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각원소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1, 0, 뭐 마이너스 1 이런 행렬도 대각행렬인 거예요. 여긴 0이어도 돼요. 여기만 0이면 돼요. 그래서 대각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0인 행렬 대각행렬이라고 하고 그런 대각화 행렬은 B는 한 개밖에 안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도로 2x2의 예시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셋 다 2x2니까 A를 우선은 P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B를 교체할 수 있겠죠. 대각행렬로.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다시 오른쪽에 P 역행렬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대각화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미리 말했지만 이 알파랑 베타는 무조건 A의 고유값이 돼요. 이거를 여기 마침 또 행렬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 볼게요. 고유값인 걸 증명하기 전에 이거는 나중에 증명하고 새로운 걸 먼저 할 거예요. A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P 여기 있는 거 둘 줄여서 그냥 B라고 쓰고 P, B P의 역행렬 곱하기 P, B P의 역행렬이에요. 근데 행렬은 곱셈의 순서를 잘 지키면 되는데 마침 순서에 맞게 약분이 대놓고 약분을 하라고 지금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B랑 B가 붙게 되고 그래서 여기도 P 곱하기 B의 제곱이 돼요. B의 제곱 곱하기 B의 역행렬로 바뀌어요. 같은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n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만 n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이 성질은 B가 대각행렬이 아니라도 성립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각행렬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해요. 대각행렬의 n제곱을 하면은 그 대각원소만 n제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라지 A의 n제곱을 구한다. 그러면은 라지 P를 하고 알파의 n승 0, 0, 베타의 n승을 하고 그 다음에 P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파랑 베타가 고유값인 걸 증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 행렬을 여기 예시에 들었던 A라고 하고 A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게요. 현재는 B라고 쓰고 그러면 A의 고유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차근차근 감을 얻어나갈 예정이에요. A의 고유값을 구하려면은 터미넌트 값을 이용할 거니까 1 짜고 1 빼기 람다 1 마이너스 2 4 빼기 람다 이 행렬식이 0이 된다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부터 계산을 하면은 람다 제곱 빼기 4람다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만큼을 빼줘야 행렬식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람다 제곱 빼기 5람다 플러스 6이 나와요. 근데 얘를 0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람다 빼기 2 곱하기 람다 빼기 3이잖아요. 얘에서 고유값이 2랑 3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이 대각행렬에
대각원소들이 고유값이라는 걸 증명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 행렬을 A라고 들었는데 결국 저 대각 행렬도 원소가 2랑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대각 행렬의 고유값도 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고유값은 현재 2랑 3인 상태고 만약에 이 B의 고유값들이 알파 베타가 여기 오지 않는다면 즉 다른 게 올 수 있겠죠. 뭐 알파 1, 0, 0, 베타 1 그 다음에 P 인버스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애초에 행렬식 자체가 만족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행렬식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했지만 행렬식을 구하면은 여기 두 개가 물슬모여지고 그래서 알파 1, 베타 1만 남아요. 그리고 요번엔 트레이스를 구해보면은 얘는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는데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트레이스 값들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해밀턴 정리가 꽤 여러 곳에 쓰이는데 여기선 2번 쓰는 거예요. 또 다른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둘 중 하나도 고유값이 아니게 되면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유값이 2랑 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P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증명을 따로 안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P는 이 고유값들에 대한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증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안 할게요. 그러면 고유 벡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선 람다가 2일 때부터 해보면은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그리고 4에서 2 빼면 2예요. 그리고 고유 벡터를 x랑 y라고 줄게요. 얘가 0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2원이차 연립방정식인데 여기 있는 행렬도 디터미넌트 값이 0이고 여긴 또 다행히 0벡터라서 얘는 해가 무수히많은 부정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해보면은 y-x는 0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x는 y가 나와요. 근데 고유 벡터 정에 의해서 절대로 0벡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얘를 x는 y는 t라고 할 건데 t를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고유 벡터를 1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좀 쓰면은 p가 현재 2003인 거는 구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b네요. 왜냐면 p는 대각화를 하는 행렬이 아니고 대각원소는 아까 b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p는 어떻게 구하냐 현재 고유 벡터를 1, 1로 구했는데 순서에 맞게 써야 돼요. 2가 맨 왼쪽에 있으면은 1, 2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증명해 볼게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1, 1 만들었고 이제 3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서 오른쪽에 채워 넣어야 돼요. 3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대각원소에서 3 빼면 돼요. 그럼 3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여기 3 빼니까 또 1이네요. 그럼 여기도 x, y 얘가 0벡터가 돼야 돼요. 근데 마침 이거 그냥 위아래가 똑같은 방정식 형태잖아요. 즉 y는 2x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를 x를 1이라고 두면은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2도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채우면은 이제 p도 만드는 걸 성공했어요. 사실 고유 벡터가 아까 무수히 많다 했는데 여기를 t, 뭐 j, ej라고 해도 결론은 똑같게 되어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하려고 행렬 저렇게 만든 걸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n제곱을 하면은 딱 이 b 위치에만 이 d 위치에만 n제곱이 붙기 때문에 이제 이 행렬 a로 넘어오는 거예요. a의 n제곱은 우선 p가 여기 있어요. 1, 2예요. 1, 2 곱하기 2의 n승 0, 3의 n승 근데 100을 그냥 먼저 대입을 하고 p의 역행을 곱하면은 100제곱이 돼요. 여기가 a의 100제곱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대각원소의 100제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우선 그 2x2의 행렬의 역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디터미넌트 a분의 1 곱하기 수반행렬을 곱하는 건데 2x2의 경우 수반행렬은 쉽게 증명되는 편이에요. 대각호소는 바꾸고 대각호소가 아닌데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돼요. 수반행렬은 여기가 대각호소는 플러스고 여기가 2루트인데 마이너스라고 이 부호들이 영인수의 부호들인데 그 부호들에다가 예를 들어서 1행렬의 영인수 부호 말고 영인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행이랑 열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디터미넌트 값을 구한 게 일로 오는데 2x2는 그게 2 곱하기 1짜리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행렬을 쓸 수 있어요. 얘네 둘을 바꿔요.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원래 바꾸는 게 원칙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공간에다 계산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나요. 계산해 볼게요. 앞에 거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2의 백승 더하기 0이네요. 그래서 2의 백승이에요. 그리고 0 더하기 3의 백승이네요. 여기는 그래서 3의 백승이에요. 그리고 요번엔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2의 백제곱도 그냥 2의 백제곱이고 그리고 다행히 요번에는 0 더하기 2 곱하기 3의 백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역행렬 구했던 걸 곱해주면 돼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제 이걸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 곱한 거는 물음표를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그러면은 2의 백승 곱하기 하면 2의 백일승이고 3의 백승 빼야 돼요. 2의 백일승 빼기 3의 백승 그리고 요번에 1은 2의 원소예요. 그러면 3의 백승 빼기 2의 백승이죠. 3의 백승 빼기 2의 백승 그리고 2행일렬은 2의 백일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백승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2행 2의 원소는 2 곱하기 3의 백승 빼기 2의 백승이네요. 2 곱하기 3의 백승 빼기 2의 백승이에요. 물론 당연히 계산은 할 수 없죠 아직. 하지만 우리는 백제곱을 행렬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대각화랑 닮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행렬의 백제곱도 구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